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석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토지테크닉 세 번째로서 저번 두 차례는 도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국어 점용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특히 주택시장은 그렇고요. 토지시장도 마찬가지긴 하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시장은 그 대토라는 게 있잖아요. 대토 수용되는 토지를 대신해서 그 연접지나 연접지나 직선거리 30km나 수용되는 지역에 다시 다른 땅을 살 때는 종전의 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속한 안성시나 연접지, 용인,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 126만 평 8천억 보상금이 기대되고 있고 그 보상받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국어 점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국어는 공간정보관리법 구지적법입니다. 28개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도랑, 개울, 개천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한자식 표현해서 국어, 도랑구, 개천, 거 전부 다 삼수변이죠. 국어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 구지적법입니다.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 국어다. 그 다음에 국어와 구별된 것은 하천과 유지다. 먼저 이미지 제일 좌측에 있는 걸 보시면 이건 하천입니다. 하천은 뭐예요? 자연의 유수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 국어는 뭐예요? 누군가가 여기에 공고리를 쳤잖아요. 인공적인 뚝을 만들어서 이게 국어고요. 유지는 뭐예요?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가 빠지질 않아요. 이게 유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국어 점용 목적과 허가권자 두 개로 구별됩니다. 여기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국농어촌공사냐 지방자치단체냐 허가권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수로를 냈어. 예를 들어서 여 밑에 국어가 있는데 이 국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설을 해줬어. 그러면은 여기에 개설해 줬는데 여기 이쪽을 건너가서 여기에 집을 짓겠다 하면은 당연히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허락을 맡아야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원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주는 데가 한국농어촌공사잖아요. 농수로 관리부터 호수 관리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어떤 점용받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받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그 국어가 소유가 뭐 개인이든 홍길동이든 법인 농어촌공사든 그 다음에 뭐 안성시든 경기도든 국가든 관계없이 국어가 도로 개설 점용을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 개설 점용 허가는 지자체에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점용료는 뭐 쌉니다.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니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연 단위로 납부를 하고요. 국어 점용 허가 기간은 긴 것은 10년, 뭐 어떤 거는 5년, 어떤 건 3년 있습니다. 허가권자 점용 목적물에 따라서 점용료 허가 기간도 다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국어 점용 받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점용 받는 점용 요율이 조금 틀려요. 그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하천이라는 국어가 물이 이렇게 실제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점용받아서 여기 진출입을 하려면은 안성시에다가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진출입 목적이 뭐예요? 진입도로 개설이죠. 진입도로 개설.
이 국어 자체가 이 국어는 농어촌공사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안성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안성시에다가 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국어를 점용해서 보통 실제 실무상에 점용 도로를 개설할 때 국어 폭이 길잖아요. 폭이 깊거나 폭이 넓거나 깊이가 있으면은 여기 물이 많이 고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적은 경우는 여기 녹강을 묻으면 한두 개 묻으면 되지만은 이렇게 폭이 넓을 때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실제 얼마 들지 않고요. 실무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경우는 녹강 한두 개, 녹강으로 하면 되고요. 물이 있거나 폭이 넓을 때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다. 도로를 개설한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국어가 이쪽 위에 사람들이 이 땅을 사용할 때 이 국어를 누가 개설했냐 그러면 갑과 을이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쓰려고 국어 점용을 받으려고 했더니 갑과 을한테 허락을 맡아라. 갑과 을이 돈을 대서 포장을 했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허락을 맡는 것이 아니고 국어 점용은 공동입니다. 국가 국어 점용은 공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분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기 한국농어촌공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땅에 데크를 좀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숫가에 밀접하게 접해 있는 경우에는 호숫가가 이렇게 밀접하게 접해 있잖아요. 접해 있는 경우에는 이 국어나 한국농어청사 소유의 땅의 점용이 허락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호숫가 주변에 이렇게 산책로를 또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산책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는 점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거는 저번 유튜브에서 뭐 한번 말씀드리는 대로 이것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는 점용이 안 된다 그랬죠.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종으로 어떻게 다 덮어요. 행으로는 몰라도.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종이네요. 길게 이렇게 종으로 다 점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종으로 여기 점용 받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점용을 받을 때 이 종으로 점용받을 때 여기는 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물은 현재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기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종이라도 물이 흘러가지 않는 쪽으로는 점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점용 허가를 종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받았어요. 받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건이 안 된 이유는 막다른 길에 도로폭 때문에 허가가 안 났다고 저번 유튜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실질적으로 국원대 가보니까 물도 안 흘러. 실질적으로 국원대 가보니까 밭이야. 실질적으로 또 저 지목상 하천인데 실제 가보면 밭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 위에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지자체에서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국어인데 더 이상 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밭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어 폐지 신청을 해서 국어를 불화를 받을 수 있죠. 어디에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불화를 받습니다. 온비드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불화를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그 목적 외와 목적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허락을 받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점용료나 허가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다. 그러나 반드시 점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폐쇄된 국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국어는 잘 활용을 해서
불화를 받든지 잘 활용을 해서 맹지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